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해둘 점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댄싱 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댄싱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자전거 처음 타시는 분들은 댄싱을 스프린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아 변경 없이 그 기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특정 구간을 통과하려고 하는 댄싱을 생존 댄싱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지속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볼까 합니다. 저도 댄싱은 스프린트 목적으로 거의 하지 않아요. 제가 자전거를 9년을 탔습니다만은 그냥 취미로 목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위험하게 댄싱으로 스프린트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기아를 보통 변경 안 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 구간을 통과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존 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의외로 고바위가 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속을 못 해가지고 정상 도착하기 전에 결국은 기아 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은 댄싱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르막에서는요, 생존 댄싱을 하면은 이게 무겁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체를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체중이 가능한 한 페달에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페달이 무거우면은 자전거가 자연히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몸은 가급적이면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이 항상 서 있는 상태에서 해야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힘을 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몸무게만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지속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체력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지속 시간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몸을 숙이게 되면요, 에어로를 위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큰 힘을 써야 되는데 몸을 숙이게 되면은요, 뒷바퀴로 이 다리가 온전히 몸무게의 힘으로 이걸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분산이 돼요. 팔뚝이나 어깨 쪽으로 부담이 오기 때문에 팔뚝이나 어깨가 아프거나 아니면 허리가 먼저 털려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해, 지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꼭 지친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오르막이 셀수록 이렇게 오히려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오르막에서도 이렇게 에어로 자세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오르막에서도 스프린트를 위해서 대부분 댄싱을 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선수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스프린트를 목적으로 하느냐 생존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다르기 때문에 댄싱 하는 자세도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지도요, 계속 달리다 보면 안장통도 올 수가 있고 다리도 평지에서도 털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댄싱을 일부러 해줍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세우지 말고 숙여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평지에서는 몸무게로 짓누르는 댄싱이 아니에요. 힘을 안 쓰면서 페달링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전거도 많이 안 흔들립니다. 왜? 포크가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을 들쓰기 때문에 요걸 수그려줘도 상체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팔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 아픈 증상이 훨씬 덜 합니다. 근데 평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고바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평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저항을 다 받아요, 상체에서. 그래서 쉬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평지에서는 고속 상태에서 댄싱을 해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숙여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힘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굳이 댄싱을 안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주면은 평지에서는
굳이 댄싱을 안 하더라도 힘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에어로라는 것은요, 원래 라이더 몸이 95% 이상이거든요. 고속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그려 가지고 최대한 공기저항을 덜 받는 자세를 취해 주는 게 가장 체력을 세이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기저항으로 속도가 줄면 줄수록 그만큼 페달링으로 속도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일 때는 상체를 좀 세워줘 가지고 이 몸무게가 온전히 이 다리 페달링으로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평지나 내리막에서는 이런 식으로 에어로 자세를 취해주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놀라울 만큼 댄싱 지속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막에서 이렇게 해주면요, 금방 지칩니다. 저도 금방 지쳐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요, 몸무게를 페달에 다 실어주면요, 오르막에서도 댄싱 지속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저 밑에서부터 댄싱해서 올라와 볼게요. 하나도 안 지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프린트를 한다 그러면은 엄청 지쳐요. 그다지 지쳐요. 그러니까 바른 생존 방법을 하면요, 제가 지금 생존 댄싱을 하는 거예요. 변속 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도요, 너무 무거운 것 같다 그러면은 변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잠깐 페달에 힘을 빼가지고 돌려주면은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고바이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타다 보면은 곧 익숙해지십니다. 이거 절대 고급 기술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화면으로는 고바이가 안 세 보이는데 실제로는 세거든요. 근데 저 헥헥거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 댄싱이에요. 그래서 별로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여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인데 자산공원이에요. 자산공원. 저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둘레길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쪽에 오동도가 싹 다 내려다 보이고 종포 해양공원이 다 내려다 보이고, 어쨌든 여기는 여수의 야경을 내려다보기에 그 돌산공원 못지않아요. 돌산공원이 더 멋있긴 한데 거기는 관광객이 많고 그래서 번잡해서 저는 주로 한산한, 거의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자산공원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전거로 운동하기, 이 고바위 올라오는 게 적당한 길이에다가 적당한 고바위라서 저녁에 시원하게 어필 운동하기가 좋아서 여기를 주로 이용합니다.